남자들의 영원한 로망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혹은 나를 리드해 주면서도 때로는 소녀처럼 기대오는 연상녀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 그 환상에 푹 빠져 인생의 가장 달콤한 도박을 걸었던 한 남자 준호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결과가 대박인지 쪽박인지 아니면 그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준호 씨의 아내 지수 씨는 준호 씨보다 3살이 많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는 아니지만 3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준호 씨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게다가 지수 씨는 외모부터가 반칙이었습니다. 3살 연상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기 같은 얼굴형에 아담하고 귀여운 체구까지.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준호 씨가 지켜줘야 할 여동생 같았지만 그 속은 꽉 찬 어른이었으니까요. 연애 시절 장장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수 씨는 준호 씨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누나이자 여자친구였습니다. 준호 씨가 실수로 옷에 커피를 쏟으면 지수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꼼꼼하게 닦아주며 칠칠 맞은 것도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답니다.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준호 씨가 짐을 대충 더 넣어두고 놀러 나가려 하면 지수 씨는 군말 없이 그 옷들을 가지런히 개어 캐리어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우리 준호는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며 눈웃음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엄마처럼 챙겨주는데 외모는 아이돌처럼 귀여운 여자. 애교가 철철 넘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른스럽게 리드해주는 여자. 준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평생 사랑받으며 아니 평생 케어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준호 씨는 호기롭게 프로포즈를 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승선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선이라는 건 늘 우리가 가장 방심했을 때 스쳐 지나가는 법이죠. 준호 씨가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음 처가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지수 씨와 동갑내기인 처남이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묘한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매영 아니 준호 씨, 우리 누나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준호 씨가 침을 튀기며 지수 씨의 귀여움과 자상함에 대해 늘어놓자 처남은 마치 불쌍한 어린 양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어깨를 두드리며 딱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콩깍지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동생이 누나 시집 보내기 아쉬워서 하는 질투 섞인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생존자가 남기는 마지막 경고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신혼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 씨가 알고 있던 세상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대충 벗어두고 들어가는 준호 씨의 등 뒤로 예전에 그 콧소리 섞인 애교 넘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단호한 마치 훈련소 조교 같은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기 때문입니다. 신발 똑바로 안 돌려나? 준호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팔짱을 끼고 웃던 귀여운 아내가 아니라 팔짱을 끼고 미간을 찌푸린 채 현관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당황해서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하며 허둥지둥 신발을 정리하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짐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 씨의 신혼생활은 달콤한 로맨스물이 아니라 치열한 다큐멘터리 아니 어쩌면 군대 재입대 체험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연애 시절 옷을 개어주던 자상한 누나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으면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무서운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벌러덩 누우면 예전 같으면 피곤하지? 하며 물을 떠다 주었을 아내가 이제는 청소기 돌아가는데 발 치우라며 타박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치약 뚜껑을 안 닫고 나오면 귀신같이 알고 쫓아와서 치약이 굳으면 내가 책임질 거냐. 뚜껑 닫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며 속사포 랩을 쏟아냈습니다. 수건을 쓰고 아무데나 걸어두면 젖은 수건에서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왜 빨래통에 안 넣느냐며 미생물학 강의를 방불케 하는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그 여자가 맞나? 나를 보며 오빠 같은 연하남이 최고야라며 앙탈을 부리던 그 귀여운 꼬마 아가씨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혹시 외계인에게 납치당하고 복제 인간이 내 안에 행세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준호 씨는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 내 옷도 다 챙겨주고 내가 실수해도 귀엽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왜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적이야? 나 군대 온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평온하고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준호 씨를 바라보며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준호야, 그때는 연애였잖아. 넌 내 남자친구였고 나는 너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꾹 참고 다 해준 거지. 그건 일종의 서비스 기간이었어. 근데 지금은 결혼했잖아. 우린 이제 생활을 해야 돼. 내가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할 순 없잖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남편이지. 아내의 논리는 너무나 완벽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애는 환상이지만 결혼은 생활이다. 가식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내 본 모습으로 돌아온 거다. 준호 씨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취업 사기 아니 결혼 사기 아닌가요? 서비스 기간이 끝났다고 이렇게 혜택을 전면 중단해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더 큰 배후 세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처가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사위가 왔다며 씨암탉이라도 잡아줄 듯이 환대해 주셨습니다. 준호 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은 아내를 부엌으로 쫓아내고 준호 씨를 소파 상석에 앉히며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우리 김서방 일하느라 힘들지? 지수가 성격이 좀 까칠해서 고생이 많네. 하시며 사위 편을 들어주시는 장모님. 준호 씨는 그 따뜻함에 감동하여 집에서의 서름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 준호 씨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모녀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자꾸 나 변했다고 징징거려. 옛날처럼 해달라고. 아내의 투정 섞인 목소리에 장모님은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코치하고 계셨습니다. 얘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초장에 잡아야 해. 네 아빠 봐라. 내가 신혼 때 오냐 오냐 했더니 지금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남자는 처음에 버릇 잘못 들이면 평생 내가 식모살이 하는 거야. 5년만 고생해서 딱 교육시켜 놓으면 남은 50년이 편하다. 독하게 마음먹어. 대신 친정 오면 내가 사위기 살려줄 테니까 넌 집에서 확실하게 줘요. 준호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모님의 그 자상한 미소 뒤에는 딸을 위한 치밀한 남편 조련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장인 어른이 왜 방구석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TV만 보고 계시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법이자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준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양말 뒤집어 벗는 거, 치약 뚜껑 안 닫는 거 다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보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부탁했다면 준호 씨는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치 훈련병을 다루듯 지적하고 혼내고 가르치려 듭니다. 남편으로서의 존중보다는 모자란 아들을 훈육하는 엄마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준호 씨는 가끔 반항도 해봅니다. 나도 밖에서 일하고 오면 힘들어. 집에서 좀 쉴 수도 있지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쳐 봅니다. 그러면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칩니다. 나도 이래. 나도 힘들거든. 근데 넌 왜 내가 어지른 것도 못 치워? 내가 억울하면 나는 안 억울하겠니? 나는 뭐 좋아서 잔소리하는 줄 알아?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걸 잔소리로 듣는 내 태도가 문제야. 아내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서 준호 씨는 입을 뻥끗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알았어. 내가 치울게. 하며 주섬주섬 청소기를 드는 건 언제나 준호 씨입니다. 더 비참한 건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준호 씨를 보며 부러워 죽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어떻게 그렇게 귀엽고 능력 있는 연상녀를 만났어? 지수 형수님 진짜 애교 많으시더라. 내 와이프는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는 좋겠다. 누나가 다 알아서 챙겨주지? 친구들의 그 순진한 눈빛을 보며 준호 씨는 차마 야, 그 누나가 지금 우리 집 안방에서 조교 모자를 쓰고 있다. 나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쉰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누워서 침 뱉기니까요. 내 아내 흉을 봐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 준호 씨는 쓰린 속을 소주로 달래며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너무 좋지. 너희도 얼른 결혼해라. 결혼하니까. 참. 좋다. 아주 스펙터클해. 준호 씨는 요즘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잔소리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 현관문을 열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는 여전히 그 귀여운 얼굴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빛으로 준호 씨를 맞이합니다. 왔어? 손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 밥 차려놨어. 아, 그리고 빨래통에 양말 넣을 때 펴서 넣으라고 했지? 이따 검사할 거야. 준호 씨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작게 대답하며 욕실로 향합니다. 비록 상상했던 달콤한 신혼생활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끔은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지만 준호 씨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덕분에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하고 준호 씨의 나쁜 생활 습관들도 조금씩 고쳐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밥상 위에는 준호 씨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를 올려놓는 그 투박하지만 확실한 아내의 사랑을 말이죠. 어쩌면 결혼이라는 건 서로의 환상을 깨뜨리고 진짜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가는 조금은 과격하고 시끄러운 튜닝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호 씨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훈련 기간이 끝나고 장인 어른처럼 도가 트는 날이 오겠지. 그때가 되면 아내도 다시 예전의 그 귀여운 누나로 돌아와 줄까? 아니면 내가 완벽한 남편이 되어 더 이상 잔소리할 게 없어질까? 답은 알 수 없지만 준호 씨는 오늘도 묵묵히 양말을 뒤집지 않고 펴서 빨래통에 넣습니다. 그것이 이 귀엽고 무서운 독재자와 함께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법칙임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